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와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어렵게 붙이긴 했는데, 엄지발가락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고, 무지외반증이랑 또 감별을 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엄지발가락 관절에 질환이 침범하게 되면 무지외반증처럼 비슷하게 발가락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통풍. 이전에 이동근 원장님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통풍이 또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많이 침범을 하는데, 무지외반증 통증이랑 좀 잘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지외반증이랑 비슷한 위치에 생길 수 있는 종자골 염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별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엄지발가락 관절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무지강직증 또는 뭐 강직무지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또 한번 감별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외형적으로 발가락이 튀어나왔다고 해서도 많이들 오시지만, 주로 발가락에 통증,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분에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휘기 때문에 옆에 발가락들이 부딪히면서 피부 증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쪽으로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굳은 살, 티눈 이런 것들로도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선천적인 요인은 주로 유전, 특히나 이제 엄마가 무지외반증이신 분들이 그 자녀분이 무지외반증일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볼이 좁은 신발을 좀 오래 신었을 때, 또는 힐 같은 거를 좀 오래 신어서 앞발에 굉장히 많은 그 부하가 가는 그런 신발을 신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신으시는 분들한테 무지외반증이 잘 발생하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이 튀어나왔으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올바른 치료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 즉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이 튀어나온 뼈와 그 피부 사이에 있는 그 점액낭이라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을 좀 처방해서 우선 통증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 보존적 요법으로는 볼 좁은 신발이나 힐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을 이제 조금 더 발이 편한 신발로 바꾸게끔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시켜 드리기 위해서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보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수술적 치료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수술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튀어나온 뼈를 깎아낼 건지 아니면 튀어나온 뼈를 안쪽으로 조금 밀어서 교정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절개 수술, 절개를 가해서 환자분의 어떤 변형된 부분을 눈으로 보고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핫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최소침스 무지외반 교정술이라는 게 있는데,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렇게 교정해서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의 엑스레이나 증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올바른 수술법을 선택해서 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이제 목발을 짚냐, 기부스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지 않고요. 우리가 발 앞에를 수술했기 때문에 발 앞에만 안 딛게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 중간이나 뒤꿈치 정도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드려요.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신는 특수 신발을 드려서 그런 것들로 목발 없이 그냥 편하게 보행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자기 신발 신는 데까지 한 6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휘어진 각도를 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구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무지외반증 교정기라든지 아니면 뭐 깔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의 어떤 교정의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환자분에게 증상 개선의 목적, 즉 예를 들어서 깔창을 해서 이런 앞쪽에 생기는 어떤 굳은 살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춤형 깔창을 통해서 그쪽 통증을 개선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증상 호전의 목적의 깔창은 굉장히 저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깔창을 했을 때 무지외반증이 교정이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옳은 치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들, 뭐 교정기라든지 깔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증상의 개선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 수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엑스레이나 증상을 이제 면밀히 관찰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어떤 적합한 수술을 선택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 받으셨다면 한번 오셔서 진찰 받고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